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1월 28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이제 1월 시장도 2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은 정말로 코스피 코스닥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이틀 동안의 마무리 잘 하시고요. 2월에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종가상의 5,000포인트를 돌파하자마자 또 천장이 뚫린 것 마냥 계속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7%의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5,170포인트에 마무리되었고 매일매일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도 4.7% 급등이 나오면서 거의 3일 만에 지수 자체가 15% 급등이 나왔습니다. 참 정말로 무서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들을 보면 일단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좋았었고요. 또 2차원지 관련주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반면에 금융주의 흐름은 좋지 못했었고요.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죠?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도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바이오까지 오늘도 코스닥은 다양한 업종들의 빨간불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비록 코스피가 1% 이상의 빨간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요. 외국인은 4,400억, 그리고 기관의 1조 1천억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은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있었고요. 특히 기관이 매일같이 조 단위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2조 3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2%의 빨간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요.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5.5%의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던 에코프로, 이 종목은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3일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로봇 대장주인 레인보 로보틱스, 이 종목은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오늘까지 기간의 13거래 연속 순매수입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 알테오젠, LNC바이오, HPSP, 태성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알테오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ABL바이오, HLB. 기관은 철저하게 코스닥에 많은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 종목이 코스닥이죠.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굉장히 흐름이 좋은 것처럼 전날의 미국 증시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스닥은 0.9% 빨간불이 들어왔고 종가상으로 직전 고점 매물대 있죠. 이 고점 매물대를 살짝 돌파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고점 있죠. 이 고점을 테스트하러 갈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요. 또 S&P 500. 자, S&P 500도 0.4% 빨간불이 들어왔고 종가상의 신고가였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0.8% 빠졌고요. 무엇보다 반도체가 2.4% 급등하면서 마찬가지로 종가상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는 미국 증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장 흐름이 좋았었고요. 그런 부분이 오늘 국내 증시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일본은 0.4% 빠지고 있고요. 대만도 1%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0.5%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우선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고요. 코스피가 어제 종가상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하자마자 다시 한번 천장이 뚫린 것처럼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150포인트까지 단번에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3일 연속으로 내리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3.3% 급등과 함께 1,100포인트도 돌파했죠. 자, 그럼 우선 지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코스닥 3,000포인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에 발맞춰서 코스닥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NH투자증권에서 코스닥이 1,500포인트까지도 열려 있다, 이러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막연하게 나온 것은 아니고요. 지난 닷컴 버블을 제외하면 2021년 당시에 그때가 코스닥의 가장 고점이었습니다. 1,068포인트였나요? 아마 그쯤 됐을 거예요. 자, 근데 그때는 코스닥의 PER이 약 38배 정도 됐었고요. 그거를 그대로 이번 시장에 대입을 해본다면 한마디로 코스닥 PER을 2021년과 동일하게 본다면 그렇게 했을 때 코스닥은 1,5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전망은 아니었고요. 21년 기준을 베이스로 해서 지금 시장에 재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100포인트를 간신히 넘었잖아요. 그리고 3일 동안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중심 업종은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대표적으로 바이오 업종이 포진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2차원지 관련주이다, 이런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알테오젠은 코스닥 상위 종목이지만 조만간에 코스피로 이전을 할 것입니다. 그럼 시총 1, 2위는 에코프로 그룹주이고요.
최근에 이 종목들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보셨다면 에코포르 그룹주를 미리 매수하는 것도 무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빨간불이 들어왔고 오늘도 20% 이상의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코스닥이 1500포인트까지 간다고 해도 이게 다이렉트로 가진 않겠죠? 3일 동안에 단기적으로 과한 상승이 있었다면 뭐 단기 과열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또 심하면 단일가 거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주가가 조금씩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런 타이밍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이탈이 없다면 다시 한번 재진입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500포인트까지 간다고 해도 사실상 3일 동안에 빨간불이 크게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위치는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나 저는 그 말씀드리겠고 조금은 과열을 시키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 5일선이나 10일선 있죠? 그 근처까지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진입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반도체 관련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하이닉스를 봤을 때 이 종목이 많은 상승이 나왔다고 해도 철저하게 상승 구간이 두 개 있죠. 이때하고 연말. 자, 이렇게 보면 5일선 근처에서 꾸준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에코프로 그룹주에도 한번 대입을 해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이탈입니다. 그게 뭐 조금씩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근의 매수에 비해서 크게 나가지만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여전히 코스닥 대장주로서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에코프로 그룹주를 조금은 강조해드렸지만 여전히 코스닥 상위 종목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죠. 대표적으로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장중에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었고 또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다면 코스닥 바이오 대장주는 바로 ABL 바이오입니다. 이 종목은 오늘 조금 쉬어가고 있지만 언제든지 한 번쯤은 위로 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순매수 패턴을 보더라도 본격적으로 코스닥에 급등이 나왔던 것이 1월 26일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틀 연속으로 도치형 캔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이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이탈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존의 수급 대비 그 폭이 미미하다면 그렇게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수급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코스닥 대장 업종들이 있죠. 로봇,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몇 가지 일정들을 말씀드리면 내일 아침엔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앞서 내일 새벽쯤에 또 미국의 FMC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전망은 금리 동결 쪽으로 무게가 기울어 있고요. 하지만 금리 동결이 나오고 나서 파월이 또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또 시장이 한 번씩 요동을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 동결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으니까 오히려 금리를 내릴지 말지 그런 결정이 있는 시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스무스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되고요. 또 세 번째는 이것도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입니다.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빅테크 기업들이 AI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 투자에 대한 성과가 실적으로 나오는지 또는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AI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은 잘 나왔지만 뭐 AI 쪽에 투자를 축소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역으로 또 투자를 늘린다는 발표가 나온다면 이것도 시장을 한번 흔들 수 있는 재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뭐 긍정적인 방향이다 부정적인 방향이다 시장이 한 번쯤은 요동을 칠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일정들을 잘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이닉스의 흐름은 괜찮았었거든요. KB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20만 원까지 올려잡았고요. 이런 부분이 내일 실적 발표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해도 주가를 상승 쪽으로 밀어 올리는 좋은 재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120만 원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추세라든지 또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저는 못해도 정말로 100만 원까지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장의 반도체가 중심을 잡아줘야지만이 2차 전지, 자동차, 로봇, 또 바이오 다양한 업종들의 흐름도 괜찮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반도체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 업종이 철저하게 죽어야지만이 내가 가진 다른 업종들의 주가 흐름이 좋을 수가 있다. 물론 하루 이틀은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는 코스피 시장을 잡아주는 주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달려준다는 것은 정말 높은 확률로 다른 업종들도 주가의 흐름이 견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도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응원하셔야 되고요. 이 업종들의 주가 흐름이 견조할 때 내가 가진 업종의 흐름도 괜찮을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2차전지 관련주가 오전장에는 강세를 보였지만 오후장에 다소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나왔던 재료를 보면 LG 엔솔 측이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으로부터 배터리 공급 제한을 받았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 때문에 LG 엔솔이 오전장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중국산 로봇 또는 중국산 전기차 이쪽에는 철저하게 중국산 제품만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NCM 계열, LG 엔솔의 배터리 공급 이슈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는 NCM 계열이죠. 이 제품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로봇 배터리 쪽으로 2차전지 관련주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어쨌든 지금은 시장을 정말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아무리 시장이 좋다고 해도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몇 가지 재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재료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또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 재료에 따른 주가의 흐름을 참조해 보시고요. 어쨌든 오늘도 맑은 시장이었던 만큼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